오늘은 말씀드리면 한숨부터 나오는 네. 훈련소가 있는 논산으로 갔죠. 아유. 많은 한국 남성들에게 추억이랄까 PTSD의 원형이 되는 게 있었어요. 연무대 출입구입니다. 근데 이 문이 철거됩니다. 이제 박정희 때 만든 건데 약간 외색이라고 일본 느낌 나는 문이라고. 논산시 연무 황화정리라고 있어요. 네. 새마을운동 때 굉장히 주목받았던 마을이에요. 원래는 전라북도 익산이었어요. 여기. 이 지역 자체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익산 땅이었는데 네. 요거를 충청남도로 붙였어요. 한때. 그리고 강원도 울진을 경상북도로 붙이고, 그때 그것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뺏어갔다. 충남과 경상북도가. 이게 음모로까지 나오죠. 영원한 갈등의 출발점으로서 전 전라도 힘을 빼기 위해서 네네. 충청도를 키웠다는 음모론 나올 때 이 동네가 나옵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은 말씀드리면 한숨부터 나오는 네. 훈련소가 있는 논산으로 갔죠. 아유, 논산. 남성분들은 뭐 치를 떨죠. 이쪽 향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소변도 잘 안 보신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전 지금도 새벽에 네. 약간 이제 전 8월에 군대 들어갔거든요. 논산으로. 진짜 그 여름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네. 모래바람 불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숨 막혔던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8월이면 진짜 훈련 엄청 덥게 받으셨겠다. 네. 그런데 억울한 게 물을 안 줘요. 배탈 난다고. 끓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 주고. 아이고야. 그래가지고는 화장실 가서 물 먹었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지. 차라리 물을 주고 말지 그냥. 정말. 그럼 이제 책임에서 자유롭잖아요. 자기네가 줬는데 배탈 나면 자기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 책임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서 네가 먹었으면 네가. 예.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노산하면. 목말랐던 기억. 저는 이제 공군이라 진주 쪽으로 가서. 진주. 논산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논산은 뭐가 있으십니까? 기억? 논산은 저 예전에 조카랑 딸기 축제 갔던 거. 논산 딸기. 예. 요즘 마스코트 무슨 딸기죠? 그거 목보 딸기인가? 논산이 하여튼 뭐 이렇게 딸기는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아마 마스코트가 정식 이름이 먹보 딸기예요. 저게 이제 캐릭터예요? 네, 캐릭터입니다. 귀엽습니다.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건 육군 병장 마스코트는 보고 싶지 않고 요거. 저기 논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군요. 예,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요거. 장난꾸러기 먹보 딸기. 뭐 딸기를 먹는 거야 지금 뭐예요 도대체? 딸기 색을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칠하고 다닌다고. 네, 딸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논산 딸기? 많이 먹었죠. 저는 먹은 기억이 딱히 없는데, 딱히 논산 거라고 먹은 적은 없는데. 어때요? 논산 딸기. 근데 이게 뭐 요즘은 지역별 차이가 뭐 크게 있나 싶긴 한데, 그렇죠. 약간 제가 먹었던 거는 맞나 이게 그러니까 한참 유명했던 게 그 길쭉한 향 좋은 딸기가 한참 그래요? 유행하다가 그러다 몸이 좀 뭉툭해진 논산 딸기가 한번 전국을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되게 커요. 근데 뭐랄까 뻥튀기한 느낌이랄까 딸기를. 그래서 가운데 막 이렇게 좀 비어 있다든지 하얗다든지 또 비어 있는 딸기 속에 그런 그렇지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꽉 차진 않는구나. 그래도 여기도 양심적으로 하얗게 칠해놨네요. 다 빨갛지는 않다 이런 느낌으로. 뭐 혹시 잘못된 제 개인 기억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큰 딸기가 속까지 꽉 차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성글고 섬유 조직이 씹히고 좀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뭐 논산 딸기 맛있다는 소문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은 논산도 말씀드리고, 원래 논산이었다가 독립한 계룡도 포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계룡도 딸기 유명해요. 계룡이 논산과 대전 사이. 논산 유성구. 공주랑 대전 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대전시 유성구 방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니면 흑성리 여기하고 논산의 사이에 있는 게 계룡이에요. 완전 서남쪽. 네네네. 여기 제가 정말 지난 장마 때 비를 맞으면서 걸어다니는 기억이 있어서 생생합니다. 어느 걷다 보니까 대전이더라고요. 계룡산이 참 공주랑 대전 사이. 네, 그렇죠. 산이죠, 산. 계룡은 논산. 보시면 논산이 여기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논산 여기, 계룡이 조그맣게 여기, 그 다음 대전. 이렇게 됩니다. 네네. 호남산 이렇게 가죠. 네네네네. 논산. 논산은
한자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말이에요? 한자를 붙이긴 했으나 순수 한국어를 붙였다고 원래는 순수 한국어라고 말을 하죠. 논과 산이라고. 물론 산도 이제 논뇌겠죠. 논뇌. 논이랑 산 많아서 논산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심플한데 너무. 실제로 논과 산이 많습니다. 논산에? 딱 보시면은 대전은 여기 있는 쪽은 평평하지만 서쪽으로 가면 좀 산 많잖아요. 그리고 계룡은 완전 산이거든요. 네. 꾸불꾸불. 그러니까 군부대도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탁 튀어요. 논산 들어오면은 연산역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넓어요, 논산이? 정말 확 튀입니다. 열차 타고 가면 이쯤에서부터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평야구나 느낌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익산으로 가는 거예요. 논산 평야. 네. 논산 평야가 재밌었나? 그렇죠. 논산 평야죠. 네네. 호남 평야로 이어진다.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에 걸쳐 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논산이라 할 수만 해요.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중간에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논산은 근데 뭐가 좀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논산 이야기거리가 몇 개 있죠. 몇 개예요? 특히 이제 유명한 거는 네. 저는 아직 안 가봤으나 은진 미륵. 은진 미륵?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은진 미륵을 한국에서 가장 큰 석불상이라고 말을 하죠. 은진 미륵. 누워 있나요 혹시? 그건 저 운주사고요. 은진 미륵. 운주사는 누워 있는 거고 네. 그게 일어나는 날이 이제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향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좋은 거니까 보시면 이만한 석불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은진 미륵이에요? 이게 은진 미륵입니다. 그죠? 은진 미륵 맞죠 이거? 맞아요. 논산 관촉사의 정식은 속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 흔히 은진 미륵. 좀 이게 약간 좀 콘헤드처럼 예 위에가 좀 그래서 뾰족하시고 비율이 썩 좋지는 않으시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들 하죠 그 얘기를. 근데 이게 워낙에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논산하면 은진 미륵이죠. 그래요. 연무대 아니면 은진 미륵. 연무대가 그 육군 훈련소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일제 때 우체국에서 찍던 스탬프들 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34년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당연히 한국도 일본이었으니까 조선도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 위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 위에 공주, 오른쪽 아래에 부여, 왼쪽 위에 유성 온천, 왼쪽 아래가 논산. 그러네요. 딱 은진 미륵이죠. 논산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죠. 해방 후에 훈련소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성격이 바뀌지만 이전까지는 논산하면 은진 미륵. 공주는 뭐예요, 저분들은? 무슨 탑 같은 건가? 충원탑 같은 거죠. 그리고 금강이 있고. 공주는 이제 이때는 도청 소재지를 정프로님 고향에 뺏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이렇게. 대전 없습니까, 대전? 대전은 이제 유성이 있는 거죠. 섭섭하네. 볼까요? 없네요. 오른쪽 부에 보면 금강산 2개 있고 고성, 온양 이렇게 있고 다음 장이 이게 그 각 우체국별로 도장이 달랐던 거예요? 다 다르죠. 우리 우체국은 예를 들면 논산 우체국은 요 도장을 쓰고 대표적인 게 여기 왼쪽 다음 장에 보시면은 대구 사과.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건 좀 아이디어네. 꽤 귀엽습니다. 광주도 독특하네요. 땅콩 모양인가요? 그런 것 같죠. 땅콩이 유명했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장의 왼쪽 위에 보면은 진해는 벚꽃이라서 벚나무 모양으로. 근데 우체국 도장 약간 이런 건 좀 귀염귀염한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도 스탬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제 때 거든 요즘 거든. 근데 우체국 스탬프도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려고 일부러 보여드렸고 그 스탬프에서 논산하면은 은진 미륵이었다. 엄청 많네요. 전국의 우체국들이. 그 앞에 거는 일본이고 조선 있고 타이완 있고 만주 있습니다. 전 세계예요 지금? 아니 제국 일본 전체. 일본이 지배한 땅들까지. 그렇죠. 그 앞에는 다 일본 지역이고요. 일본에 뭐 도쿄라든지 있고 아래 가면 저기 타이베이도 있고 그렇고 하는 거죠. 이런 책은 또 어떻게 구하셨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제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 동네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네네네.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네. 자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논산은
은진미륵이 예. 유명하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거긴 못 가봤고요. 예. 설마 은진미륵이 없어지겠습니까? 한국이 망하더라도. 아, 그래서 거기는 일단 양보해두고 석상인 거죠. 석상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논산 안 그래도 좀 나쁜 기억이 있다 보니까 96년 8월에 그 더운데 가가지고 그래서 논산 쪽으로 쳐다도 안 봤는데 너무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답사하다 보니까 갔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가서 일단 어느 마을을 갔어요. 예. 논산이 큽니다만 시는 여기 있죠. 시가 보시면은 논산역은 북쪽 끝에 있고 터미널도 있고 여기 있고요. 전 KTX역이에요? 맞습니다. KTX 정차하고 있는. 그리고 아래로 재밌게도 쭉 내려와요. 도시 구조가. 네. 역 위로는 거의 안 크고 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어져요. 시청은 요쯤에 있고 한참 내려와서. 네. 그리고 보면은 요 아래쪽에 요즘에 힐스테이트도 들어오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하나 비어 있어요. 동그랗게 뭔가 네모나게. 재미있는 구조여가지고. 센트럴파크입니까? 그러니까 좀 파크 같은 느낌으로 여기를 좀 보려고 갔죠. 갔더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네? 뒤로는 아파트들이 열심히 짓고 있고 네. 가운데는 옛날 논산 군 시절의 집 같은 농촌 주택들이 펼쳐져 있는. 아니 근데 뭐 누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이렇게 삽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건 사는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사시고. 예. 여기 개발 계획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무산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일부 지역은 좀 묶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딱 이어지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중에 밥집도 생기고 예. 푸릇푸릇 이런 거 카페도 생기고 있어가지고 아마 도시 구조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저 상태로? 예. 그러니까 저 상태로 뭔가 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개발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힐스테이트니 자인이 들어오면서 네. 아마 카페촌으로 이제 정착할 것 같아요. 자기 저기 있는 분들이 가서 또 소비하시면 예.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딱 어느 순간 보면 시청 사람들도 와서 커피 마시기 좋고 아래 아파트촌도 오기 좋고 이런 데 필요하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갈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를 좀 찍으러 갔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전형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도 좀 치울 건 조금 치우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이 있다가 엎어지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시가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논산 시내는 요 정도입니다. 포인트가. 그 다음에 연무대. 연무대. 공군은 감이 없으시겠지만 참 육군에게는 뭐 PTSD라고 해야 되나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나는 곳이죠. 아하. 그래서 우연히 이제 답사를 하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연무대 시외버스 정류장. 시외버스 정류장. 예. 이게 지금 안 쓰는 정류장이고 예. 옛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여기로 버스를 타고 오셨대요.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왔을 거고요. 한 두세 대, 네 대 좀 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사진 찍고 있는데 뭐 하냐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보니까 이 시외버스 터미널 주인이신 거예요. 터미널의 주인이 있어요? 예. 시외터미널은 모두 공용이 아닙니다. 개인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요즘 들어서 버스 터미널 망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사유라서 그래요. 사유. 공유가 아니라. 하긴 망할 수가 없지. 공공이면.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거면. 최근에 성남터미널도 망했잖아요. 인구 100만 거의 100만 도시가. 그 망할 리가 없는 건데 그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사유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에서 매입해서 공공으로 할 것 같은데 네네. 여기도 일단 이게 버스 회사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분한테 맡겼던 거예요. 영업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반갑게 맞아주셔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찍었죠. 아마 추억이 좀 잠기실 겁니다. 보면 충남 지역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라 버스가 이렇게 왔다. 참 천천히 볼게요. 시간표인가요? 시간표들. 네. 보면 시내버스표, 동대전, 전주, 익산 맞을 겁니다. 네. 서울, 천안, 대전, 논산, 부여, 대천, 몇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대전이라는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동대전. 예. 저기 이상합니까? 동대전 하면 어딘가요? 동대전이요? 예. 동대전이면 그 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역에서 동쪽으로 있는. 대전역에서 동쪽으로 있는.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동대전. 서대전.
서대전역 있는. 서대전역 있는 네, 거기 서대전. 근데 보면 대전과 동대전은 구분하기 좀 재밌었어요. 외진으로서는. 그럼 보통 이제 대전하면 동대전이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버스에서 버스터미널이 워낙 이제 크게 있었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해서 뭐 대전역 쪽 가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럼 이 대전은 뭘까요? 반대로. 그러네 진짜 갑자기 생각. 그래가지고 서대전은 많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서대전도 버스터미널이 있으니까 있고 거기서 서남부터면서 오는 식으로. 예 그리고 대전 쓰면 그냥 동대전 가는 거고. 근데 동대전이 있는데 대전이 또 있다? 그럼 이 대전이 서대전일까요? 그건 아닌 거고. 대전 여기서 출발하는 게 따로 있었으려나? 저는 차라리 서대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서대전에선 가깝거든요. 그렇죠. 멀지 않죠. 네. 버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차라리. 네. 그래서 아마 서대전, 동대전이 버스로 가는데 아마 그러니까 워낙 서대전 쪽에서 많이 가니까 거길 대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동대전 가끔 가는 동대전은 이제 따로 표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게 말씀하신 거랑 연관되는 게 보면 대전부터 전주까지는 같은 폰트인데 동대전은 따로 키워놨어요. 따로 붙인 거예요. 나중에 붙였어요. 맞네. 그러니까 추가된 거라 동대전이라는 게. 맞네. 아마 그러면 그쪽에 터미널이 나중에 새로 만들어졌죠. 동대전이 네. 딴 데만 흩어져 있다가. 그럴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 왜냐면 이거 동대전 터미널이 그 경부선 그 고속도로 네네. 거기서 제일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 육교에 있고 한데. 대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육교.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동대전이 저쪽 논산에서는 조금 거리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꽤 있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따로 붙이신 게 아닌가 그런 싶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선 유성터미널, 동부터미널. 잘 안 보인다. 유성터미널. 네, 네네네. 이게 저기 유성온천 있는 쪽이죠. 유성터미널 그렇죠, 그렇죠. 옛날 시외 고속다 유성에 있을 때. 네. 지금은 금호고속은 유성에 있고 시외는 뺐잖아요. 구암동 쪽으로. 그렇습니까? 빼가지고 요즘에 지금 종합터미널 만든다 만다 그러고 계속 엎어지고 있는 몇 번 엎어졌죠. 유성터미널 그리고 동부터미널이 아마 그 대전터미널이 싶어요 이게. 동대전. 네네네 맞습니다. 동부터미널. 네.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으로 적었더라고요. 유성에서 옛날 버스 타고 김천 쪽에 예.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거기 또 유성 쪽에 뭐 이렇게 활락 가잖아요. 아니 그 시장,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유명하죠. 네,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거기 참 지금도 번성하더라고요. 유성 전통시장은. 그래요? 예. 얼마 답사하다 보면은 종종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호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괜히 시장 어슬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대전에서 이렇게 전통시장이 이렇게 번성한 데가 있구나라는 놀라움을 가끔 받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우편 엽서함 신고 강경경찰서장이라고 돼 있어요. 뭘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논산시에 강경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산읍보다 강경읍이 더 먼저 시가지가 돼요. 도시화가 돼요. 그래서 논산은 주요 시설이 다 강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논산시청인 이쪽이 아니라. 이름은 논산인데. 네. 그래서 한때는 강경경찰서가 논산을 장악했던 거예요. 되게 옛날인 거예요. 이 버스 정류장 자체가. 네네네네. 그래서 논산과 강경은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다. 되게 동등하다라는 거. 야. 보여드리고 중고생 학생증 제시. 다 추억의 것들이죠. 해야죠. 완전히 박물관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런 분위기도 있고. 지금 대합실이에요? 대합실. 허락받고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외인 출입 금지. 펴팔아야 되니까. 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분이 왜 사업을 접었냐. 그때 지난해 갔을 때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금남고속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도 이거 아마 세종시 가고 그러죠 아마? 금강 남쪽에 있는 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개방을 해라 민간인에게도. 여러분 저 어디 지방 갔다가 터미널 화장실 쓰잖아요 그냥 가서. 근데 이거를 개방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근데 이분이 이 주인장이 좀 거부하셨대요 그거를. 버스를 쓰는 사람만 개방하겠다. 그게 결국 충돌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뭐 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뭐 많이 나오면 조금 뭐 불편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그때 주인 어르신. 그러세요. 지금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좀 목이 좋거든요.
팔라고 말이 있는데 안 팔고 계신다고. 그리고 현재는 여기 타고 있습니다. 근데 터미널 부지까지 하면 꽤 넓겠네요, 저기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작아요. 연무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체로는 연무대 역으로 옵니다. 근데 일부 이제 버스가 펴는 곳들은 버스로 오다 보니까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사연 때문에 여기 문 닫았고 새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금호고속이 있고요. 근데 여기도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막 번성하는 터미널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호고속 하면 이제 여담입니다만 광주잖아요. 네. 근데 논산에 금호고속이 있는 거는 대전 서쪽부터는 사실은 이제 호남권이니까 그들에서 호남선도 다니고. 그래서 금호고속을 충남에서 보면 아 여기는 호남권 영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승차권 판매 금지 중단. 연무 그 신터미널도 모바일로 하세요. 사람이 있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막 6장 팔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 있어가지고 보시니까 강남 가는 게 몇 번 있고, 예, 시간표. 노포 2번, 그 부산 가는 것도 있고, 네, 야, 딱 끝입니다. 정안역에서 멈춰서 거기서 갈아타고, 이런 게 연무대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 터미널 아마 이용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갔던 이유가 사실 이제 많은 한국 남성들에게 추억이랄까 PTSD의 원형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냐? 요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기사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무대 출입구입니다. 아니 그 저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논산훈련소라고 하면? 네. 연무대 여기 내려가지고 걸어와서 거기다 버스 타고 어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요. 그럼 연병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아니죠? 여러분의 아드님을 잘 맡겠습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해서 이제 보내요. 축하도 하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가잖아요. 그럼 이제 행진시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꺾어요. 90도를. 네. 그때부터 여기만 들리는 거예요. 빠져가지고는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당연히 그 군대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군기가 들어. 그런 이제 악몽의 장소가 이 문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빨간 모자들 입 험해지고. 네, 입 험해져요. 네. 앞에서는 멀쩡하다가. 근데 이 문이 철거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 박정희 때 만든 건데 약간 외색이라고 일본 느낌 나는 문이라고. 아 그렇게 보니까 또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걸 만들 수도 있지. 뭐 다 일본식이라 말하면은 어쨌든 헐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기록하려고 갔었어요. 아 이거를 그래요. 이제 헐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안 헐려 있습니다. 헐렸으면 이제 소식이 들어왔을 건데. 이게 연무대다. 네네.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신 연무대는 이거고. 그 앞에 가면 반대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밥집들이 있는데 그 훈련소에 들어가는 요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닌 날은 식당들이 놀아요 대체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비싸게 받는 거고. 그래서 아닌 날에 갔는데 정말 열심히 호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악몽들이 떠오릅니다. 네. 보통 이제 저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무슨 뭐 구호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인데 문부터가 트라우마예요. 이게 이제 연무대역인 거고. 이거 사진 찍어도 되는 게 이거는 군용은 아닙니다. 연무대역은 코레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새로 만들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폐쇄 상태죠. 보면은.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훈련병들은 다 절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랬었는데 연무대를 바꿀 겁니다 지금. 네, 바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안 쓰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역을 내리면 걸어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데로 가는 건데 새로 바꿔요. 그러니까 KTX가 들어올 수 있게. 야, 이게 보통 이제 몇 시에 입소했더라? 저희가 오전 10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전날 또 애들이랑 가서 막 이렇게 뭐 이게 뭐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새로 이제 노선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군인 여러분들 편하게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게 어느 마을인데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논산에 보면은 비행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헬기장 같은 게. 군사시설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을들을 이렇게 없애는 중이에요.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을 몇 군데를 갔었죠. 아직은 군사시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면은 이제 이런저런 풍경들을 보죠. 논산은 백제 때도 황산벌 전투가 했던 데고 지금도 여전히 군사 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황산벌이 논산이에요? 논산이죠. 황산벌 전투 계백. 아, 거기가 논산 쪽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훈련소를 만들었죠. 아, 그래요? 구국정신. 계백이 김유신에게 맞서 싸운 그 마지막 거기가 바로 논산 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황산 벌판이라는 게 논산 그 예. 넓은 그 평평한 지역 그쪽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군요. 맞습니다. 여기 지면에 퍼져 있죠. 네네네네. 여기 어디였을 거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서천으로 이제 중국배 당나라 군대가 왔고 네. 이렇게 올라온 거죠. 쭉 따라서. 아, 그래서 그렇죠. 만나는 거죠. 아, 나당연합군이. 예. 그 당시 마지막 백제 수도가 익산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미륵사지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죠. 아, 이 일대에서. 여기 가면 또 이제 견원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도 있고. 아, 여러 후백제. 가지로. 예, 후백제. 아, 그런 식의 역사 현장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논산훈련소를 제2훈련소라고 그러거든요. 제2? 네. 제1은 어디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6.25 때. 그래요? 예. 그래서 제1훈련소터가 있어요. 지금도. 제주도에? 네, 이거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병대라고 했을 텐데 제1훈련소를. 그거는 이제 한 50년대 반짝. 6.25 때. 예. 6.25 때 반짝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나서 이게 제2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1은 제주도고. 그래서 보시면 6.25 때 건립된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교회. 강병을 기른다. 야, 그러면 그때는 군대 가려면 그래도 제주도 여행 한번 하시겠네. 그때 여행했겠습니까? 6.25 때 한참 치열했는데 참. 정말 총 잡는 것만 가르치고 보냈대요. 그래요? 대부분 죽는 거죠. 아이고. 철원 이런 데에서. 예. 그래서 현재 그 훈련소 지휘소하고 정문이 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2는 논산이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백제가 망했잖아요. 네. 망한 나라의 지역에다가 훈련소를 만드는 게 좀 이상한데 사실은 신라 관련된 걸 하면 좋았을 텐데 왜 했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결국 망했는데. 망했죠. 논산이든 제주도든 물이 부족해서 그 제1훈련소에서 훈련받으셨던 분들도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 논산에서. 근데 논산이 왜 물이 부족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딱히 뭐 수온이 마땅치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금강도 있고 한데 그냥 금강은 좀 멀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훈련병들 그냥 귀찮아서 물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책임 안 지려고 역시. 네. 이게 논산이 이런 분위기다. 네. 한편 연무대도 말씀드렸고 강경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젓갈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네네. 강경 자체를 말씀 좀 덜 드렸죠. 논산에 미네다리라고 있죠. 무슨 다리가 저래요? 아니 그 뭔가 뭐 물을 건넌다든지 이런 게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강경천 이제 옮겨놨어요. 옛날에는 강을 지나게 놨었는데 문화재라서. 다리를 통째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즘 건물도 이제 퍼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나름 예쁜 다리여가지고. 이게 예쁜데. 한국의 돌다리 중에서 꽤 유명한 편입니다. 강경 미네다리. 근데 정식 이름이 강경 미네다리여서 네. 사람들이 논산이랑 연결을 못 시키죠. 근데 강경은 논산이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강경 가시면은 주로 미네다리만 보고 가시거나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는 강경의 젓갈 같은 것만 보고 가시거나 세트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요거는 그때 젓갈 때는 말씀을 딱히 안 드렸었습니다. 미네. 예. 미네 다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쭉. 예쁘긴 예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널찍하고 네. 올라가면 기분이 탁 튀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미네다리에서 바라보면 저쪽에 강경 시내가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경 읍내입니다. 저 넘어가. 한번 가보실만 합니다. 유형문화재고 영조 때 건설되었고. 야, 오래됐네요. 오래된 날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하천명이 미네천이다. 그래서 바다와 통했다. 보시면 위치를 보면은 네. 이제 거의 이제 금강 하류죠. 이렇게 금강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은 작지만 옛날에 더 넓었기 때문에 바다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였다. 중요했다. 그래서 다리도 제대로 놓았다. 그래서 젓갈도 유명했다. 그러니까 금강 본류는 아니고 좀 지류 같은 거군요. 지류가 갈라지는 거죠. 네네네.
지금은 강경천이라 부르네요. 강경천. 강경천. 강경천이고 미네랄이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석재만을 사용해서 세 개의 아치형 돌다리를 만들었고 비석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여박물관에 가 있다. 은진 미네교비라는 비석이 있었다. 이 다리가 약간 따로 있어가지고 썰렁하긴 한데 가보시길 바란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젓갈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중국집이 유명하다. 또 중국집이. 강경은 워낙에 백길도 있으니까 화교들이 오죠. 여기가 좀 맛집이었습니다. 중국원. 중화원.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소주는 린이고. 대전임. 충청도. 그렇죠. 충청도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덴푸라가 있죠. 그 고기튀김. 예.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아닙니다. 소금 찍어 먹는. 소금 찍어 먹는 다른 음식이다라는 거. 근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런 펼쳐져 있는 뭐예요? 이런 옛날 집들. 가게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가게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명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지역 동네 중국집으로서 맛있게 하는 집. 그래서 가서 이렇게 줄 서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예전부터 있다가 새로 건물을 올리신 모양이죠? 그렇죠. 좀 아쉽죠. 좀 옛날 건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논산이 좀 돈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의 목포는 어딘가, 우리 논산의 군산은 어딘가. 네. 여길 찍은 거예요, 환경을.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 지금 다 새로 다 뜯어 고친다고, 역사 도시 만든다고 난립니다.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 그래요. 안타까운. 그럼 이제 옛날 집들은 좀 깔끔해지겠죠. 좀 부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될 거냐면은 그때는 말씀드렸었는데 나름 옛날 건물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답 샀을 때는 세월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시겠다. 전체적으로. 깔끔은 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색 다 새로 칠하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네. 저 옛날 20년 전 갔을 때는 색이 바래가지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게 고즈넉한 맛이 있었거든요. 강경. 네네네.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화신 양복점. 옆에 걸 읽어드리면 이제 신광 양화점. 지금도 양화점에 말을 쓰죠. 구두 가게. 네네네네. 그 요런 데도 이렇게 색깔 새로 딱 칠해가지고 참 깔끔하게. 네, 요런 데들 다 바뀔 겁니다. 느낌이. 그래도 공사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가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보면 이렇게 또 공사하고 있죠. 근대 역사문화촌 조성공사 현장. 저희가 이렇게 길 하나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퍼져 있어요? 갈라 있습니다. 꽤 넓어요. 그래요? 그래서 가보시면 반나절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충남 분들이나 전북 분들은 많이 놀러 가실만 합니다. 많이들 지금도 가고 계시고. 많이 가고 계시고. 네. 저는 못 가봤는데 요 서창집이 맛집이라고 해요. 직접 담근 동동주가 맛있답니다. 저는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 근대거리의 골목길에 있습니다. 서창리 포구마을 서창집. 유명한 집이군요.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려는 게 은행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카페촌이 돼 있어요. 저건 좀 약간 멋지네요. 제1은행 강경지점. 이런 걸 지을 만큼 부자였던 거예요. 강경이. 그러니까 논산 시내보다 이쪽에 더 컸다. 하긴 뭐 저 시장 서구 하면 이제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은행이 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시대도 컸고 일제 때도 컸고 현재는 역사관이 돼 있고 구한일은행 강경지점. 제1이 아니라 한일은행. 1905년에 한호농공은행 강경지점이었고 한일 합방 후에 일제에 의해 조선식산은행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한일은행 강경지점, 충청은행 강경지점 등등. 충청은행. 충청은행 또 추억의 충청은행. 어떤 추억이? 아니 이제 충청은행이 원래 이제 지역마다 은행들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랬다가 IMF 때 아마 다 망했고 통폐합됐죠. 네, 통폐합됐죠. 그러면서 충청이 은행이 없죠 지금 자체 은행이? 네, 없고 충청 하나인가로 아마 통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 분들의 그 대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자기 은행이 없는 거를. 그리고 저 어디 경상도 가면 뭐 저 대구은행, 네, 대구은행, 부산은행, BN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제주은행. 광주도 아마 있죠? 있죠. 네, 광주. 충청도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망해가지고 통합되는 바람에 예. 강원도 있나? 강원은행이 강원 없는. 우리 충청도랑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강원도가. 그런가요? 강원은행이 있었네요. 99년까지 역시. 그죠? 예. 그래요. 강원도랑 충청도만 없어. 안타깝네요. 사실 강원과 충청이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섭섭합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길 바라는 거는 이 건물 주변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하루를 보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 도시를 깔끔하게 바꾸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논산이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큼 반나절 보낼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젓갈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즐겨보시라고. 이제 네네. 군산 목포 가듯이 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산하면 연무대, 그다음에 강경. 예. 요 정도 그 정도죠. 네. 그 연무대. 연무대 강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것은 황화정리라고. 황화? 황화정리.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새마을운동 때 굉장히 주목받았던 마을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논산을 끝낼 건데 네. 마을이 단정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잠시만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마을을. 이게 뭐냐면 호남고속도를 뚫으면서 네. 몇 개의 마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른바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한 마을로 모범 마을로 유명해요. 네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선사인 스튜디오라고 영화 촬영지가 생겨가지고 또 좀 유명합니다. 오. 아마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미스터 선샤인 찍을 때 만든 데인가? 그런 것 같죠. 미스터 션샤인 스튜디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원래 여기는 새마을 운동 때 유명했고 원래는 전라북도 익산이었어요 여기. 이 지역 자체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익산 땅이었는데 네. 요거를 충청남도로 붙였어요. 한때 그리고 강원도 울진을 경상북도로 붙이고. 하긴 가깝죠. 예. 그때 그것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뺏어갔다. 충남과 경상북도가. 네네네. 이게 음모로까지 나오죠. 그 영원한 갈등의 출발점으로서 전 전라도 힘을 빼기 위해서 네네. 충청도를 키웠다는 음모론 나올 때 이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농촌이 중요했던 거니까. 네네네. 하지만 여기는 그래서 지금도 전라북도 민족주의에서는 찾아봐야 될 땅으로 가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뺏어오면 안 되니까 강원도 연합을 하자. 전라북도가. 그래서 울진과 이 연무종 요 동네를 뺏어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네,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 마을을 몇 개 붙이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장님이 화해를 잘 하셔가지고 안정된 마을이 되었다. 그 요런 집을 단체로 지었다. 그래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직 이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전직이세요? 네. 근데 한 번 이장은 영원한 이장입니다. 그럼요. 딱 마을을 다 내려보고 있어요. 언제나. 근데 누가 나타나면 지켜봐요. 오시는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옆에는 제 답사 동료 이모 씨도 있고. 어디서 오셨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그렇게 여러 마을을 했고 옛날 전직 이장님이 잘 통솔하셔가지고 모범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라고. 모범 마을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정부가 만든 말이고 우린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은 나올 거 예상했었는데 정말이라고. 잘 지내고 있고 그때 참 잘 됐다 우리 마을이. 지금도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답사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새마을운동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근데 끄덕끄덕 맞다. 그때부터 계속 계셨던 이장님이시고요. 예. 그땐 젊으셨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네, 20, 30대. 뭐 그렇죠. 팔팔할 때. 요번에 이제 KTX 이제 기관사 류기현 선생님이시고 다음 인천 특집 때 나오실 겁니다. 정프로는 안 계실 때. 네. 그래서 논산 갈 때도 이렇게 뜻밖의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논산. 네네. 근데 이렇게 논산이나 뭐 이렇게 답사를 이렇게 다닐 때 그 마을 분들이랑 그 말씀 나누고 하는 거는
네. 좀 잘 좀 해야 되겠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조금 결례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말씀을 잘 드려야죠. 예. 늘 조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워낙 이제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마 교수님은 좀 잘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처음에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딱 이장님 같으면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마을 분위기가 괜히 이제 날카롭게 들어오면 네. 여기 뭔가 재개발 걸려 있구나. 근데 알아서 피하기도 하고 요령이 생기죠. 네. 야, 그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계룡 말씀 안 드렸죠. 계룡. 예, 포인트 네. 조금만 잡겠습니다. 네.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계룡하면은 먹거리가 좀 유명해요. 뜻밖의. 계룡이? 페리카나의 본사가 있습니다. 치킨. 3군 본부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뜻밖의 먹거리가 유명해요. 계룡 딸기. 계룡 딸기는 잘 모르겠고. 논산 딸기거든요. 아. 원래 논산군 두마면이었어요. 두마면. 그거를 독립시킨 게 계룡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딸기는 같이 유명하겠죠. 네. 그리고 페리카나 본사가 있어서 유명하고 대전에 있다 옮겨갔어요. 페리카나가. 네. 어. 그래서 뜻밖의 이제 식품회사 본사가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의 유명한 게 신도한 엿이라고 엿. 아. 신도한 엿.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쪽 분들은. 네. 6.25 때 피난민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뜻밖의 작은 도시인데 맛집이 있는. 신도한 예, 엿. 맛집이랄까 이런 계열들이 있는. 아. 그래 신도한 뭐 물엿, 호박엿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네.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요 충남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게 팥이 유명하죠. 팥. 팥? 지금 뭐 두마면 두 개 일이도 상징을 팥으로 해놨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계룡이 왜 유명합니까? 그 처음에 태조 때 조선 태조 때 네. 원래 여기에 수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도안이라는데 지금 상군본부 있는 데다가 공사를 하다 말았잖아요. 네. 좁다고. 그때 인부들에게 팥죽을 써줬대요. 아. 그래서 팥거리다. 팥거리. 그게 두 개가 되었다라고. 아. 그래서 매년 10월 팥거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축제도 한다. 아 그래요? 네. 그 작은 도시인데 뜻밖의 뭐가 많아요. 음식거리가. 네. 아, 신도한. 예. 군대만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우리 대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네. 여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하죠. 해가지고. 예, 그런 거 이제 할 때도 보면 예전에 신도한 엿을 항상 우리는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동네는 아마 여기서 가져가가지고 했을 겁니다. 예. 각 지역마다 엿이 유명한 데가 있는 거죠. 예. 저희는 서울 쪽은 울릉도 호박엿 그냥. 아, 그건 뭐 울릉도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뭐 모르죠. 예. 울릉도란 이름의 호박엿. 네. 그래서 이제 계룡은 작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이거든요. 여기는 네. 이 80년대 대전에서 많이 보는 이런 정자도 있고 시멘트 정자. 아. 여기 가서 계룡 쪽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 몇 개 있고 네. 산이 이렇게 많은 참 산에 가려져 있는 도시예요. 네, 네. 확실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저희 뭐 군인 아파트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많죠. 저 계룡에. 예. 군인 아파트는 굳이 안 보여드릴 거고요. 역시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를 보다 보면 한때 이제 계룡 출장소가 놓여 있었고 논산시 두마면인데 여기가 독특한 지역이니까 출장소를 만들었다가 이게 계룡시가 된다라는 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몇 개가. 충청남도 계룡 출장소, 네. 중공업대 용지. 여기 가보면 이제 쿠팡 대전 지부란 이런 게 다 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과 논산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네네.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룡시는 아니죠? 시죠 시. 계룡시인가요? 예. 아, 시입니다. 그렇죠. 예. 과천시처럼 작은 시예요. 아. 작지만 행정 관청이 많다 보니까 네네. 시로 독립시켰던. 아. 계룡만을 시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법도 만들 정도로 무슨 조건이 있으면 시로 만든다라고. 그게 이제 군사 시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독특하니까. 인구 지금 4만 5천쯤 될 거예요. 많이 컸습니다. 근데 계룡이 그리고 부동산에서 유명했던 게 네. 한때 이케아가 들어오려 그랬어요. 계룡에.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어.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이런 것들이 들어섰죠. 근데 포기? 계룡 이케아가 접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계룡 복합 쇼핑몰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가 원래 이케아 부지였어요. 어. 근데 지금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이케아 들어온다고 믿고 네. 퇴직금들 가지고 많이들 하셨다가 아이고야. 그러셨다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대실 지역을 또 개발하려고 그래요. 충남에서. 이렇게 보면 성 그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름은 좀 앞으로 들어보시게 될 건데 가봤죠. 갔더니 분위기가 현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 절대 못 떠난다.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위원회. 계룡의 갈등도시 상황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룡 네. 독특한 성격을 가진 참 여러 독특하더라고요. 시죠. 네. 네. 계룡시 이야기까지 네. 전해드렸고요. 참 정말 다양한 지역 또 우리나라가 글쎄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이 나라 안에도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참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충남 논산과 계룡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도시 이야기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의 저자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